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업데이트 좀 드리고 그 의미,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컴플러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증시가 유독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원인으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법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순서인 것 같습니다.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첫 번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노하셨던 2022년인가요? LG화학이 이제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합니다. 그래서 핵심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회사의 목적은 명확하죠. 상장을 통해서 이제 IPO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겠다. 투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물적 분할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상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지 않고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특수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상장을 한다는 거죠. 물적 분할 해가지고. 그래서 중복 상장의 이슈가 된다는 거죠. 이 중복 상장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글로벌리 한국만큼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상장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이 중복 상장은 더블 카운팅의 이슈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 시장 전체가 이런 더블 카운팅 이슈로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은 언제까지나 소각을 전제로 한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매입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배주주만 독식하는 M&A 관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인수합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벤트 후에 소액주주들한테만 안 좋은 부정적인 이벤트를 만들고 주가 급락을 소액주주가 더 떠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부연 설명해드리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사기로 마음먹었으면 전체 모든 지분을 다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주주만 엄청난 프리미엄을 줘서 산 다음에 그 회사를 산 보통 PF들이 많죠. 뭐 특정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갑자기 인수한 다음에 증자를 하거나 기업의 알맹이를 빼가는 그런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절대 없어져야 되는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도 심각합니다. 네 번째도 굉장히 많은 코스닥 기업들, 코스피의 중견 기업도 물론 대기업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승계가 끝나지 않았을 때 의도적으로 이제 상속세가 있다 보니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주가를 억누르고 IR 활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특정 회사들 있죠.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도 아예 받아주지 않고 IR 활동을 아예 안 합니다. 상장을 왜 한 거죠? 상장을 했으면 상장회사에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무도 지키지 않고 투자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IR 활동을 하지 않는 상장해놓고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강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주가에 관심이 없으면 상장을 왜 합니까? 상장 폐지를 해야죠. 그죠? 자기 자식한테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상속세를 낮게 내려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IR 활동을 하지 않고 아예 주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회사들, 그런 상장회사들은 충분히 반란할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금융당국이 물어온다 그러면 저는 10개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한테 절저하게 페널티를 가준다고 하면 이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요. 상법 개정,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한국 증시의 업사이드가 꽤 나온다고 봐요. 다행히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과하면서 이런 무적 분할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뭐 자사주는 의무 소각한다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 M&A 관행. 이 M&A 관행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공론화돼서 이제 지배주주만 독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회사를 M&A 할 때 소액주주 지분도 똑같이 프리미엄 주고 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도 이런 회사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회사들. 물론 이런 관련돼서는 뭐 기업도 할 말이 많겠죠. 뭐 상속세가 많다. 너무 뭐 징벌적이다. 물론 그런 부분 저도 동의하지만 의도적으로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 그리고 IR 활동을 하지 않는다. 상장회사가 아주 큰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네 가지는 충분히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으로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랠리가 이 네 가지 주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거는 정부의 의지도 그다음에 어떤 법의 개정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의 구조적인 저성장. 우리나라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시크리컬 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반도체도 AI가 붙었지만 여전히 시크리컬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산업재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좀 업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이 아무래도 미국처럼 미국의 M7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경기에 부침을 타는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많은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저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산업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 5번이 아니더라도 1번, 2번, 3번, 4번만으로도 충분히 코스피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번 달에 2조 원 가까운 순매수는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 지배주지만 독식하는 M&A 관행. 자, 일진 머티리얼. 롯데에 넘겼죠. 롯데 케미칼이 받았는데, 대주주한테 거의 93% 프리미엄 줍니다. 5만원대였는데, 10만원에 사주고요. 그럼 남아있는 소액주주들은 5만원대, 그냥 대주주가 롯데로 바뀐 거 말고는 할 게 없고, 결국엔 주가가 급락하죠. 업황이 안 좋고. 남양유업도 똑같습니다. 대주주는 87% 프리미엄 넘겨요. 주가는 30만원 초반이었는데 거의 80만원을 넘기는데 소액주주는 그대로고요. 한샘도 마찬가지죠. 한샘도 롯데 넘겼네요. 롯데가 많군요. 이런 게. 대주주한테는 60%의 프리미엄으로 주식을 사주고 소액주주는 그대로. 네, 주가는 더 빠졌죠. 네. 이런 대주주만 독식하는 M&A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만 없어져도 정말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없어져야 될 거, 총수일가가 지분율은 아주 낮은데 실질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감시해야 되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내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를 이게 DS 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3.5%가 실질 지분율이에요. 근데 전체 연결로 서로 순환 출자도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실제 의결권은요 60%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겨우 4%가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상법 개정 관련돼서 해외 판례를 보면요 대부분이 미국, 영국 보면요 지배주주에 대해서 다 제도가 있어요. 감시하는 제도가. 네, 독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글로벌 증시 대비 왜 한국만 디스카운트 됐을까? 결국엔 ROE의 문제예요. 지난 2005년도부터 24년 동안 거의 기간 동안요. 미국은 ROE가 16%에서 21%, 거의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이머징은 오히려 빠졌고요. 14에서 13%. 중국도 빠졌죠. 16에서 12%. 이게 결국에는 증시의 업사이드, 퍼포먼스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2005년도에 18%였는데요. 10%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2,000원 중심으로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ROE 재고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ROE 재고가 왜 중요하냐 이거를 좀 브레이크다운 해볼게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디테일은 제가 내일 공부탁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요 관련돼서 요의 디테일스와 그다음에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 그런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스타디하는지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지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스타디 영상은 내일 공부탁지 영상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거 거기서 좀 봐주시고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ROE 개선이 중요한데 ROE는 그로스와 배당 성향이 함수인 거죠. 이 그로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막 성장주 이런 그로스가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률 G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배당 성향.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요 EPS가 올라가겠죠. 그죠? ROE를 올려면 EPS가 올라가거나 BPS 낮추거나 BPS를 낮추는 방법은 결국에는 배당 성향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OE를 높이면 증시가 체질이 개선된다는 게 많이 들으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거나 그리고 동시에 배당을 많이 늘리거나 그러면 회사가 ROE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익도 좋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총 주주 환원율을 높였죠.
특히 애플 같은 회사들은 이익은 약간 정체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을 통해서 그런 총주주 환원율을 요걸 높인 겁니다. 그래서 ROE는 요 두 가지 함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KB증권 자료인데요.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인용했는데 요 디테일스는 제가 공부탕수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ROE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율을 지금이 우리가 40%가 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주주 환원율을 거의 70%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ROE를 유지할 수 있다. 이익이 늘지 않는 가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년치를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총 주주 환원율이 우리가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85%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근데 한국은 여전히 40% 미만이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선진국 수준인 70%까지만 올려도 이익 개선이 없어도 ROE가 최소한 유지는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익이 개선 안 된다. 근데 계속 총 주주 환원율이 38%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ROE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 대세 상승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OE가 근데 우리가 주주 환원율이 만약에 유지된다. 38% 유지된다고 하면 최소한 이익 성장률이 지금 현재 우리가 EPS 그로스 성장이 3%예요. 근데 이거를 6%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EPS 그로스 6% 올리는 게 쉽진 않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성장하는 산업보다 사이클을 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ROE 10%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총 주주 환원율을 올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왜 그런지에 대한 산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이런 액션들 ROE를 올리기 위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배당을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배당을 올린다거나 지배주주만 유리한 M&A에 있는 이런 법들을 개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코스피의 대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저는 기본적으로 한 20% 이상 우리 증시를 진두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 아까 말씀드렸죠. 40% 언더인데 지금 70%까지만 늘려도 이익 개선되지 않아도 ROE가 유지된다.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길 거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2,800까지 오르면서 현재 그 코스피의 PBR은 거의 0.9배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스피의 우리 PBR 밴드가 거의 1.1배, 1.1배에서 바닥은 0.8배, 0.78배, 78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0% 올라서 0.9배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 한 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 3,100까지는 트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커지는 구간에 있고 실제로 상법 개정이 됐고 강하게 관철시키는 정부의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이 이런 새로운 정부의 상법 개정을 강행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올해 코스피는 17%, 글로벌 증시 대비 거의 상위권, 홍콩의 항생 말고 거의 상위권에 대만이랑 일본은 올해 좀 안 좋네요. 부진하고 그죠? 미국은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행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계속 이제 미국 증시 너무 거기에 올인하는 것보다 균형감 있게 코스피에 투자하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코스피가 한번 오르면 굉장히 화끈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꾸준히 그런 말씀 많이 강조드렸고 그것도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원화가 강세되는 구간에 안 좋지 않겠냐 코스피가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어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맞는 말씀이에요. 수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의 구조상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 구간에 수출 기업들은 이익이 5% 내외에는 감소할 수 있다.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5에서 10% 정도는요. 하지만 전체 시장을 보면요. 원화 강세 구간에 코스피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자, 2005년도부터 4년도부터 2007년까지요. 원화가 1,200원에서 900원까지 강세로 갔어요. 근데 코스피는 이때 완전 리레이팅 했죠. 500에서 거의 2000까지 가는 강세 국면이 있었고 리먼이 끝나고 2009년 10년도에도 원화가 1,500원에서 1,000원까지 엄청난 강세예요. 1,100원까지 강세로 갔는데 시장은 엄청 올랐죠. 물론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고 그리고 2017년에도 원화가 강세였어요. 1,200원에서 1,050원 정도까지 원화가 강세였는데 코스피가 2017년도에 좋았죠. 거의 한 20% 정도 올랐고 팬데믹 이후에 1,300원에서 1,000원까지 원화가 강세일 때 코스피는 엄청 올랐죠. 이때는 글로벌리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다 강세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원화가 1,500원 근처에서 1,350원 정도까지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종목이나 섹터 단에서는 약간의 EPS 감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환율의 익스포저가 많다고 해서 단순히 원화 강세됐을 때 이 회사가 안 된다고 보시고 막 팔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펀더멘털이 개선됐는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9개월 동안 40조 가까이 외국인이 팔다가 최근 한 달만 2조 정도 늘었고요. 주식이 들어왔고 전체 시장을 보면 작년 8월부터 작년 8월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 경기 침체 논란이 있었고 작년 11월에는 또 계엄 사태도 터지고 이랬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식을 팔았죠. 매월. 그리고 4월 달에 그 미국 증시 급락할 때 그죠? 10조 가까운 매도 관세 때문에 그리고서 5월 달에 1.7조 와 이번 달에는 지금 영업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3조 가까이 외국인이 사고 있다.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이번 달에만 2조 들어왔고요.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연간으로 보면요. 연간으로 외국인이 올해 아직도 12조나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외국인이 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요. 2023년도에 외국인이 11조나 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많이 샀죠. 많이 물렸습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삼성전자에 물린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많이 손절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2016년도에도 11조 돌았는데 이때도 아마 반도체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한국의 반도체가 좀 좋아진다고 했을 때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주식만 보면 안 되겠죠. 선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선물도 같이 보면 올해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자, 이 하얀 선이 외국인의 누적 선물 순매수예요. 연초에 2월에 플러스 1.5조까지 외국인이 선물을 좀 샀습니다. 네,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머징에 전체적으로 배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때문에 쭉 팔다가 3월 말에는 다시 또 거의 플러스까지 났다가 4월에 관세 영향으로 거의 마이너스 6조까지 네,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했네요. 그러다가 그 뒤에 쭉 올려서 지금 마이너스 2.5조까지 네, 많이 선물에 매도를 줄여놓은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한 2조 정도 더 사서 거의 스퀘어 정도로 맞추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물과 선물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플로우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뭘 샀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연간으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은데 역시 삼성전자 매도가 많죠. 삼성전자 매도가 한 4조 정도 매도고 현대차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많네요. 뭘 많이 샀냐면 하이닉스 1조 연간으로요. 하이닉스와 확실히 삼성전자가 계속 갈리고 있고요. 제가 당분간 계속 그럴 거라 말씀드렸고 전자가 주가 레벨이 아직 많이 오른 게 없어서 언제든지 10% 이상은 오를 수 있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하이닉스 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천억 가까이 샀네요. 연간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확실히 당산에 대해서 외국인들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두산 에너베이트의 원전이 글로벌리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도 너무 지나치게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매수세, 그리고 넥스원 역시 방산,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삼양식품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소비재, 그리고 방산 롯데 이런 회사들 현대건설 원전팀이죠. 외국인들이 월간으로 뭘 샀는지 볼게요. 월간으로 뭘 샀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엄청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뭘 샀는지 보면 하이닉스 7천억, 전자도 오랜만에 좀 매수로 들어왔었고요. 하나 에어로 역시 방산에 대한 그 외국인들 사랑은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베이트 원전이 글로벌리 지금 다 좋죠. 주식이 좋고 지금 미국과 영국 계속 원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원전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많았고 그리고 금융주들 워낙 강세됐을 때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도 계속 사고 있네요. 삼성화재, 생명,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떤 부분은 해소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코스피가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다음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단기에 급등했지만 상폭 개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액주주한테 불리한 M&A 관행 그런 제도를 손질한다고 하면 충분히 한국 증시 업사이드는 더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